뭔가 우리가 그 조건을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걔를 시그마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얘를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하. 이렇게 썼는데 이제 책에서 그러니까 저는 S를 스태틱이라고 해서 S라고 썼는데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PS를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서는 스태그네이션으로 썼거든요. 정체압. 걔는 뭐랑 같아요? 동압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얘는 스태틱이고 얘는 스태그네이션.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결국에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로브 2 제곱 들어오는 유동 속도에 들어오는 애요 여기 동압분의 증기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P0는 어디에 압력이냐면은 저기 멀리서 들어오는 압력이겠죠, 당연히. 대기압 더하기 로지 H로 정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공동수가 갖는 문제가 공동수 이해는 됐어요? 들어오는 동압이랑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압력이 얼마만큼 까여야 증기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압력이 얼마만큼 까여야 증기압이 될지. 근데 이게 공동수라는 게 문제는 아니고 공동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애매한 점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레이놀드수 똑같구나. 공동수가 1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동수가 1이면. 근데 그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게 공동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랑 같잖아요. 그렇죠? 둘이 그냥 크기가 같은 건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날개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얘는 들어오는 유동 속도고 얘는 들어오는 압력 속도고 얘는 들어오는 유체의 그냥 특성 값이에요. 증기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날개랑요. 좀 완만한 날개랑 둘이 놓고 같은 공동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면 들어오는 유동이 똑같다는 거지 거기서 발생하는 공동이 뭐 어떻다라는 거는 이 수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수에서도 왜냐면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높은 공동수에서도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공동수까지 내려가야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겠다라고 서로 비교를 해주는 거지. 딱 어떤 날개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날개에 대해서 뭐 캐비테이션 수가 1이면 그때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절대 없어요. 종류마다 달라요. 날개 종류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우리 레이놀드 수도 그렇긴 하잖아요. 레이놀드 수가 정확히 얼마면 뭐가 발생한다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로 얘기하자면은 표면 거칠기 따라서 난류 발생이 좀 달라지잖아요. 천이 영역에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값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실제로 실험할 때도 날개 종류별로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거동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항상 이 캐비테이션 수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뒤로. 그러면 이제 캐비테이션 수는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추진기에서도 그러면 캐비테이션 수가 얼마면은 추진기 전체가 공동으로 덮이나요? 라고 하면 그거 아니죠. 잘 발생하는 대부터 생길 거잖아요. 위쪽부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캐비테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국부 공동수인데
얘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PA 더하기 로제 H 뭐예요? 대기압 더하기 로제 H니까 들어오는 유동의 압력. 그쵸? 들어오는 유동의 압력이잖아. 얘는. 그 다음에 PV는 아까 캐비테이션 할 때 있었고 로지 R이거든요. 로지 R. 로지 R이 뭐냐면은 축에서부터 지름값 이거 R 반지름 방향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원래 2분의 1 로V 제곱인데 추진기가 돌 때 각 위치에 실제로 들어오는 유속은 전진 속도랑 또 뭐가 있어요? 회전 속도 성분이 있잖아요. 걔를 다 고려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VA는 당연히 얘고요. 얘는 W고 얘는 오메가. 씨, 헷갈리네 또. 이거는 각속도고요. 회전하는 속도 그 우리 라디안으로 나온 거고 얘는 반류비. 똑같은 W 오메가라 헷갈리겠네. 비슷하게 생겨서.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추진계상에서 R 방향으로 떨어진 어떤 특정한 위치의 공동수는 그쵸? 특정한 위치의 공동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들어오는 유동의 압력, 들어오는 유동의 정압 빼기 그 특정 위치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지 R은 주로 어느 방향이겠어요? R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양수. 그러니까 로지 R이라는 게 로지 R을 빼준다는 건 뭐냐면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 자체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좌표계 특성상. 근데 아래쪽으로 가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주위 압력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걔 얘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갔을 때. 수면이랑 가까워졌을 때 얼마만큼 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쉬워지냐라고 했을 때 원래 들어오는 유동의 압력은 이거였는데 여기 위치 압력은 이거였는데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로지 R만큼 낮아졌으니까 걔를 빼준다라는 거고 원래 증기압 빼주는 건 캐비테이션 수 정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날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날개를 잘라서 그게 1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결국엔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 공동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다고요? 중앙에서 추진기 축에서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특정한 점이 추진기 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수면에 제일 가까워졌을 때 뱅글뱅글 돌다가 수면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놓였을 때 그때의 공동수가 딱 되는 거예요. 얘는 결국에는 추진계상에서 공동이 제일 발생하기 쉬운 위치일 때 공동수라고 보면 되겠죠. 몇 분 됐어요? 9분? 그러면은 좀만 더 하고 잘랐다 갈게요. 이제 책에 보면은 그래서 책 몇 번이냐? 그림 9-11에 보시면 공동 현상의 종류들이 써져 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봅시다. A. 박판 공동은 시트 캐비테이션이란 말로 많이 쓰는데 그 프로펠러 날개 보면은 날개 여기 끝쪽에 보면 얇게 표면에 얇게 퍼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뒤쪽으로 발생하는 애 말고 이거는 이따가 뒤에
D에서 나오는 날개 끝 팁볼텍스고 날개 끝이 팁이에요. 와동 볼텍스 D고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기포 공동이라고 해서 표면에 기포같이 뽀글뽀글 생긴 거. 그래서 이제 이 기포는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같은 위치에 생기는 건데 얘는 얇게 생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시트 캐비테이션이고 구름 클라우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작은 기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이 잘 안 보이는 그게 기포 공동. 그 다음에 추진기 아까 여기 날개 끝에서 생기는 와류 타고 생기는 건 팁볼텍스고 뿌리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강한 허브 볼텍스. 얘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기 주위에 생기는 캐비테이션은 주로 이렇게 5개 종류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추진기나 러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긴 줘요. 근데 표면에 생기는 애들은 당연히 추진기에 영향이 안 좋을 거고 이런 애들은 뒤로 가가지고 러더를 치고 뭐 선체랑 간섭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배에서는 이런 캐비테이션들이 잘 생기는데 아까 우리 캐비테이션 넘버 한번 볼까요? 마스크가 이상한 것 같아. 숨차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캐비테이션 수가 낮을 때 높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요. 캐비테이션 수가 낮을 때. 캐비테이션 수가 낮다는 거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위를 봤을 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조금만 작아져도 그러니까 요 상태는 우리가 정체압 지금 어느 정도의 처음에 이 정도 압력이 들어왔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압력이 떨어지는 그 양이거든요. PV까지 떨어지기 위한 압력의 양.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가 작아진다면 무슨 뜻이에요? 얘 간의 거리가 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압력 변동이 있어도 증기압보다 낮게 폭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캐비테이션 수가 낮아지면은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작은 압력 변동만 있어도 증기압까지 푹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수가 낮을수록 공동 발생이 쉬워져요. 그러면 이걸 감안을 하고 우리가 실제 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모형이랑 실제 배랑. 프루드 스케일링을 따랐어요. 프루드 수를 맞췄을 때. (2분의 1) 로브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모형선에서? 더 작아져. 작아지죠? 작아지나? 작아지죠? 모형 스케일에서는 V가 작아지잖아요. 프루드 수 맞췄을 때. 그러면 S가 아니라 M이라고 씁시다. 헷갈리니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실제 배에서는 이제 모형선에서는 H도 작아지기는 하죠. 그러긴 할 거 아니에요. 실제 배보다 스케일만큼 더 프로펠러가 위로 올라가니까. 에? 언제부터 끊겼었어? 방금. 아, 네.
왜? 안 돼. 안 된다고? 네. 오호, 씨, 무슨 일이래? 녹화는 돼요? 네, 녹화는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우선 식은 써놓지. 그 다음에 ATM은 변해요? 안 변할 일 없죠. PV도 똑같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감소를 하긴 하는데 뭐 얘가 그대로니까 사실 이거 다 합쳐가지고는 크게 안 변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드는 건 다행인데 얘도 줄어들지만 원래 V도 어떻게 써요? 원래 루트 람다만큼 줄어드니까 이거 하면은 그냥 람다에 비례해서 줄어들거든요. 얘도 람다에 비례해서 줄어들 거잖아요. H도. 그러니까 사실은 같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PATM이 일반적으로 얘보다는 더 크거나 비슷하잖아요. 얘는 10m 물기둥 높이기 때문에 얘가 뭐 줄어드나 마나 해도 어쨌든 10m는 기본으로 항상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제 배보다 항상 크겠죠. 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의 캐비테이션 수보다 모형선의 캐비테이션 수가 크기 때문에 공동이 더 안 발생해요. 모형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항 시험을 뛴다고 해도 자항 시험을 뛸 때 추진기 표면에 캐비테이션이 생기냐 하면은 절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은 캐비테이션 수는 실선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호호. 인터넷에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잠깐만 보고 갑시다. 유튜브가 망했나? 그게 안 올라가가지고. 다시 방송 갖다 킬까요? 녹화 안 잠깐만 녹화 중단을